계란은 오랜 시간 동안 인류가 섭취해온 대표적인 완전식품으로 불립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의 식품 안에 인간이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신화나 건국 신화 속에서도 알은 생명의 상징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알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생명체의 발생과 성장을 책임질 수 있을 만큼 강력하고 밀도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계란의 성분을 분석해보면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등 거의 모든 필수 영양소가 균형 있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계란은 크게 흰자와 노른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두 부분이 각각 서로 다른 영양학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흰자는 주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방 함량은 거의 없습니다. 반면 노른자는 대부분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비타민 A, 비타민 B2, B12, 비타민 D, 비타민 E, 엽산, 판토텐산, 콜린, 셀레늄과 같은 미량 원소까지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셀레늄은 항산화 작용을 하는 중요한 미네랄로 세포 노화를 억제하고 면역력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콜린은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전구체로 기억력과 학습 능력에 깊이 관여합니다. 계란 하나의 평균적인 영양 구성은 약 77kcal, 단백질 6kg, 지방 5g며 탄수화물은 거의 없습니다. 이처럼 낮은 탄수화물 비율과 고단백, 고영양 밀도는 계란이 체중 관리와 건강 유지에 매우 유리한 식품임을 의미합니다. 특히 체중 조절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포만감을 높여주는 고단백 저탄수화물 식단이 권장되는데 계란은 이러한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킵니다. 계란에 들어있는 또 다른 중요한 영양소로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있습니다. 이 두 성분은 주로 노른자에 포함되어 있으며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하여 눈 건강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백내장, 황반변성과 같은 노화성 안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눈의 망막 부위에 존재하는 세포들을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고 푸른빛으로부터 시세포를 차단하여 시력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노인들에게 특히 문제가 되는 근감소증 예방에도 계란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근육량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악화됩니다. 이러한 근감소증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닌 질병으로 간주되어 적극적인 예방이 필요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충분한 단백질 섭취입니다. 계란은 흰자 부분에 고품질의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근감소증 예방에 매우 효과적인 식품입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인간이 반드시 외부 음식으로부터 섭취해야 하는 9가지를 필수 아미노산이라 부릅니다. 계란은 이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완벽한 비율로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성은 단백질의 질을 평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실제로 계란은 WHO가 정한 표준 단백질 질 평가 기준인 PDCS 프로테인 다이제스티빌리티 Corrected Amino Acid Score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식품이기도 합니다. 계란의 단백질은 또한 체내 흡수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날계란보다는 삶거나 익힌 계란이 흡수율이 더 높은데 익인 계란의 단백질 흡수율은 약 90%에 이릅니다. 반면 날계란은 60% 수준으로 같은 양을 먹더라도 실제로 우리 몸에 들어오는 단백질의 양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렇게 질 좋은 단백질이 풍부한 계란은 체중 감량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고단백 식품은 소화의 시간이 오래 걸려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침 식사로 계란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하루 섭취 열량이 적었고 체중 감량 효과가 더 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계란을 섭취했을 때 PYY와 GLP-1이라는 포만감을 유도하는 호르몬 분비가 활발해지기 때문이며 특히 아침에 계란을 섭취했을 때 이런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만한 성인 100거리 미숙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아침 식사로 계란을 먹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점심과 저녁 식사에서 평균 4배의 식욕차를 덜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체중 감량뿐 아니라 혈당 조절, 인슐린 민감성 개선 등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함께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계란은 혈압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계란의 단백질 성분 중 특정 펩타이드가 ACE 억제 작용을 하여 혈압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러한 효능은 약물의 역할과 유사한 생리학적 기전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물 복용에 의존하지 않고 식단을 통해 자연스럽게 건강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계란은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조리법도 간편하여 누구나 일상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특히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아침 식사 대용으로 혹은 간편한 단백질, 보충식품으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삶은 계란, 스크램블, 계란찜, 오믈렛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섭취가 가능하다는 것도 계란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요약하자면 계란은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건강을 위한 필수 식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바 물질까지 골고루 포함되어 있으며 체중 조절, 눈 건강, 근감소증 예방, 혈압 조절 등 다양한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계란 섭취에도 개인차와 주의사항이 존재하므로 이후의 파트에서 콜레스테롤 문제나 병용 식단에 따른 주의점도 함께 다루겠지만 건강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계란은 하루에 한두 개 정도는 적극적으로 섭취해도 좋을 만큼 훌륭한 식품임이 분명합니다. 계란은 오랫동안 완전식품으로 불리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지만 동시에 수많은 오해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던 식품이기도 합니다. 특히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이 심혈관 질환을 유발한다는 우려로 인해 한때는 계란이 공공의 적 1호처럼 취급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수십 년간 식단 가이드라인과 대중의 식습관에 깊은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과학적 연구들이 축적되면서 과연 콜레스테롤이 정말로 그렇게 위험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계란과 콜레스테롤에 대한 진실, 그리고 계란을 어떻게 먹어야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계란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큰 계란 한 개의 노른자는 약 180g에서 200mg 정도의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미국 심장학회 AHA에서 과거 하루 콜레스테롤 섭취 권장량으로 제시했던 300mg과 비교할 때 결코 적은 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란을 하루에 하나 이상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혈관이 막히는 주범이다 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음식으로 섭취한 콜레스테롤이 곧바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체는 콜레스테롤을 외부에서 섭취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조절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으로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으면 간에서는 콜레스테롤 생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추며 반대로 섭취량이 줄면 간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을 증가시켜 균형을 유지합니다. 이처럼 콜레스테롤은 단순히 먹은 만큼 쌓인다는 개념이 아니 복잡한 생리적 조절 메커니즘을 통해 관리되는 성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음식 속 콜레스테롤에 동일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약 70%의 사람들은 음식으로 섭취한 콜레스테롤에 대해 혈중 수치 변화가 거의 없거나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들을 콜레스테롤 저반응자 하이퍼레스폰더스라고 부릅니다. 반면 나머지 30%는 고반응자 하이퍼레스폰더스로 분류되며 이들은 콜레스테롤을 섭취하면 실제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처럼 개인의 유전적 체질에 따라 콜레스테롤 대사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인 권고보다는 개인 맞춤형 식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콜레스테롤의 종류입니다. 흔히 좋은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HDL 고밀도,
지단백과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LDL 저밀도 지단백의 비율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리고 LDL 중에서도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작고 밀도가 높은 소형 LDL이 small dense LDL이 심혈관계에 더 해롭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크고 밀도가 낮은 LDL은 상대적으로 덜 해로운 것으로 간주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계란을 섭취했을 때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이 증가분은 크고 밀도 낮은 덜 해로운 LDL 콜레스테롤이 차지하며 건강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HDL 콜레스테롤 수치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콜레스테롤 균형은 오히려 개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일반적인 건강인에게 있어서 하루 한두 개의 계란 섭취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란 섭취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란을 무엇과 함께 먹느냐입니다. 계란 그 자체보다도 계란을 동반하는 식단의 구성이 심혈관 건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포화지방 사투레이티드 패트과 함께 섭취할 경우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포화지방 식품으로는 베이컨, 소시지, 햄 등 가공육과 기름진 붉은 고기가 있습니다. 계란과 이런 가공육을 함께 조리하여 먹는 서양식 아침 식사 형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합을 콜레스테롤 파티라고 부르며 절대 피해야 할 식단이라고 경고합니다. 포화지방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촉진시키고 LDL 콜레스테롤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계란 자체의 콜레스테롤 영양이 적다고 해도 포화지방과 같이 섭취하게 되면 그 효과는 증폭되며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계란 자체는 심혈관 질환과 연관성이 없다고 나왔지만 계란을 가공육과 함께 먹는 경우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지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는 계란 때문이 아니라 동반 섭취한 식재료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렇듯 중요한 것은 계란을 포함한 전체 식단의 질과 균형입니다.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그것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으며 반대로 잘못된 식단 구성은 좋은 식재료조차 해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란을 식물성 식품, 채소, 통곡물과 함께 섭취하는 지중해식 식단에서는 계란이 오히려 심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반면 고지방 고나트륨 식단과 함께할 경우 계란 섭취는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전문가들은 계란 섭취에 대해 어떻게 권고하고 있을까요? 미국 심장학회 AHA의 최근 권고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은 하루 1개의 계란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으며 심혈관 질환 위험 요소가 있는 사람은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나 고콜레스테롤 혈증 환자,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노른자 섭취를 주당 2, 3회로 제한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노인의 경우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고 전체 식단이 건강하다면 하루 2개까지도 문제없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또한 2021년 워싱턴 포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심장학회 가이드라인 참여 연구자인 반홍 박사는 정상 체중이며 심혈관 질환 병력이 없는 사람은 주당 4개의 노른자 섭취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단, 육류와 가공식품을 함께 먹지 않는다는 전제를 두고 말입니다. 그에 반해 고지혈증 환자나 스타틴 복용자, 고혈압 및 비만이 있는 사람이라면 노른자 섭취를 주당 2, 3회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권고들은 모두 계란 자체가 해롭다기보다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식습관에 따라 조절해야 한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란 섭취에 있어서도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와 같은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 나의 건강 상태와 식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접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계란은 고품질의 단백질과
필수 영양소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훌륭한 식품이지만 노른자에 포함된 콜레스테롤 때문에 건강 상태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강인이라면 하루 일 2개 정도는 무리가 없으며, 다만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높은 사람이라면 노른자 섭취를 줄이고 흰자 위주의 섭취가 바람직합니다. 또한 계란을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매우 중요하며, 가공육이나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과의 병행 섭취는 피하고 채소와 곡물 등 건강한 식재료와 함께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콜레스테롤이라는 단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걱정을 안겨주지만, 그것이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구성 성분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몸은 정교하게 균형을 맞추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건강한 식습관은 그 균형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계란은 바로 그 식단의 중심에서, 지하인 식의 중심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무심한 섭취는 독이 될 수도 있는 식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계란을 바라보는 시각을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가져보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계란은 오랫동안 완전식품이라 불리며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식재료입니다. 앞선 내용에서 우리는 계란의 영양학적 가치, 고품질 단백질로서의 역할, 콜레스테롤 논란과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남은 궁금증이 있습니다. 바로 계란이 정말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중장년층, 노년층에서 치매에 대한 불안은 매우 크며, 일상 속 식습관이 치매 예방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계란이 과연 뇌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과학적으로 어떤 연구들이 있는지, 그리고 계란을 어떻게 섭취하면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계란이 뇌 건강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은 계란 노른자에 포함된 콜린, 초린의 성분에서 출발합니다. 콜린은 인체 내에서 다양한 생리작용에 관여하는 필수 영양소로, 특히 신경 전달 물질 아세틸콜린, 에이세틸초린의 전구체 역할을 합니다. 아세틸콜린은 기억력, 학습 능력, 집중력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물질로 알츠하이머병을 비롯한 다양한 신경퇴행성 질환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콜린 섭취가 충분할 경우 뇌 기능을 보호하고 인지기능 저하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설이 제기된 것입니다. 실제로 계란 노른자에는 콜린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으며 하나의 큰 계란에는 약 125mg 이상의 콜린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일일 권장량의 25%에 해당하며 식품 중 콜린 함량으로는 상위권에 더만하면의 전행 천면의 상위권에 속합니다. 이 때문에 계란은 두뇌를 위한 식품으로도 자주 언급됩니다. 그렇다면 이 이론은 실제 연구에서도 입증되었을까요? 먼저 대표적인 대규모 연구 중 하나는 핀란드에서 2017년에 발표된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22년간 약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전향적 코호트 연구로 참가자들의 계란 섭취량과 치매 발병률, 인지기능, 저하 여부 등을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다소 놀라웠습니다. 계란 섭취와 치매 발생 사이에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즉, 계란을 먹는다고 해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확실한 근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른 결과를 보인 연구도 있습니다. 2019년 미국에서 발표된 소규모 연구에서는 콜린 섭취량이 많은 집단이 인지기능, 저하의 위험이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알츠하이머병의 전조 증상인 경도인지 장애 MCI 발생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는 표본수가 적고 연구 기간이 짧으며 방법론적인 한계도 있었기 때문에 계란 섭취와 치매 예방 사이에 인과관계를 단정짓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더 최근의 예로는 2022년 스페인에서 발표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약 21년간 25,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는 관찰 기간과 표본수가 모두 매우 크고 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 연구에서도
계란 섭취와 치매 예방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결과가 하나 더 도출됩니다. 식단의 질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즉, 지중해식 식단 채소, 통곡물, 견과류, 생선, 올리브오일 등 중심의 식사를 꾸준히 유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계란 섭취가 치매 위험 감소와 연관이 있었다는 소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이는 계란 자체가 치매를 막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식단 안에서 계란이 일종의 긍정적인 보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계란 섭취 자체보다 전체적인 식습관의 질이 치매 예방에 훨씬 더 중요한 요인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요약하자면 현재까지의 연구들은 계란 섭취가 치매 예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강력한 증거는 없지만 콜린, 루틴, 제아잔틴 등의 뇌 건강에 긍정적인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건강한 식단 안에서 일정량의 계란 섭취는 오히려 뇌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계란의 좋은 성분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계란은 조리 방식에 따라 흡수율과 체내 이용률이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날계란의 경우 단백질 흡수율이 60% 정도에 불과한 반면 익인 계란은 90%까지 올라갑니다. 이는 단백질 성분이 열을 받아 구조가 풀리며 위장에서 더 쉽게 분해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날계란보다는 삶은 계란이나 반숙, 스크램블 형태로 조리하여 섭취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또한 계란 껍질에는 살모넬라균을 비롯한 유해 세균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껍질은 반드시 깨끗이 씻으시고 가급적이면 완전히 익혀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인, 어린이, 임산부의 경우에는 날계란 섭취를 삼가야 합니다. 그러나 계란을 너무 높은 온도에서 장시간 가열하게 되면 노른자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면서 옥시콜레스테롤, 오크시스테롤 이라는 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고온에서 튀기거나 기름에 오래 볶는 조리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적당한 시간 동안 삶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반숙으로 삶거나 술안 형태로 조리하면 맛도 좋고 영양소 손실도 적으며 위에도 부담을 덜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계란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시중에는 다양한 종류의 계란이 판매되고 있는데 방목한 닭이 낳은 계란팡 사계란 이 사료 중심의 공장식 사육 환경에서 생산된 계란보다 영양 성분이 더 풍부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방목닭은 자연스럽게 풀, 곤충, 벌레 등을 섭취하기 때문에 오메가3인 지방산과 비타민 E 함량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방사 또는 유정란, 유기농 인증을 받은 계란을 선택하는 것이 건강에 더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계란의 신선도를 확인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물에 계란을 넣었을 때 바닥에 눕듯이 가라앉으면 신선한 것이고 떠오르거나 한쪽이 위로 들리는 경우는 오래된 것입니다. 껍질을 깼을 때 노른자가 볼록하게 올라오고 흰자가 퍼지지 않는 계란이 신선한 계란입니다. 냉장 보관 시에는 온도 변화가 적은 문 쪽보다는 내부 깊은 쪽 선반에 두는 것이 좋으며 유통기한이 지나기 전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계란은 콜린, 루틴, 제아잔틴 등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양소가 풍부하게 포함된 식품이지만 치매 예방에 결정적이라는 과학적 근거는 현재로서는 미약합니다. 다만 지중해식 식단 등 건강한 식습관과 병행할 경우 긍정적인 연관성이 관찰되었고 적절한 조리법과 신선한 제품 선택을 통해 계란의 영양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란만으로 치매를 예방하거나 건강을 유지하려는 단편적인 사고가 아닌 전체적인 식습관,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까지 포함한 총체적인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계란은 그중 하나의 퍼즐 조각일 뿐이며 우리가 조심스럽게 그러나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